안녕하세요, 소라게튜브입니다. 많은 분들이 더 건강한 소라게 사육을 위해 UVB 전구의 필요성에 대해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반드시 필요하진 않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의 오해를 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UVB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정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소라게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보니 불확실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UVB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UVB는 무엇이고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UVB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태양에서는 자외선이 방출이 됩니다. 이 자외선은 UVA, UVB, UVC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 UVA는 피부 내 멜라닌 색소를 산화시킬 수 있는 산화성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급격하게 멜라닌 색소의 색을 어둡게 변화시켜서 피부 색소 침착을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노화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악영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럼 UVC의 경우는 단파장으로 오존층과 대기에 완전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UVB는 중파장으로서 오존층에 흡수가 되고요. DNA 손상과 같은 광손상으로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과학적으로 밝혀진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척추동물들이 UVB로부터 비타민 D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척추동물은 말 그대로 척추가 있는 동물을 뜻합니다. 즉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육하는 소라게는 갑각류입니다. 과학적으로 갑각류가 UVB에 의해 비타민 D를 흡수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즉 흡수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모른다에 가깝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척추동물들이 비타민 D를 흡수하는 과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체내의 스테로이드 물질인 7디하이드롤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이 햇빛의 자외선과 반응하여 비타민 D3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반응은 피부 표피 아래의 진피층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포유류 중심의 내용이긴 하지만 외피갑이 아닌 피부입니다. 그럼 파충류 중에서 갑각의 비율이 매우 높은 거북이는 어느 곳을 통해서 비타민을 흡수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거북이의 경우는 갑각 밖으로 나오는 머리와 다리를 통해서 비타민 D로 변화하여 뼈의 칼슘을 흡수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북이 역시 UVB의 공급이 과하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의 경우는 식품을 통해서도 흡수가 되는데요. 이렇게 흡수되는 와중에 UVB 램프로 장기적으로 쬐어주게 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비타민 D는 비타민 중에서 가장 중독이 강한 비타민으로 과량 흡수되면 고칼슘증, 신장결석 등이 발생되며 지용성 비타민으로 체내에서 쉽게 배출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소라게에게 적당한 UVB의 공급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 역시도 비타민 D를 적절하게 흡수하는 기준은 일주일에 2-3회씩 15분 정도 햇빛에 노출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의외로 노출 빈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소라게에게 사육장에서 UVB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물론 앞서 말한 기준은 햇빛의 기준이고 소라게 사육장의 UVB는 햇빛보다는 수치가 많이 낮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온도입니다. UVB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뜨거운 편입니다. 저는 지금 UVB를 쓰지 않고 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식물등을 사용 중인데요. 여름이라 온열등은 거의 켜지지 않고요. 방에는 에어컨이 켜져 있지만 현재 온도는 이 정도입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온열등을 켜지 않고도 높은 온도까지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서식지에서도 2-3도씩 적정 온도를 오르내리기 때문에 이 정도가 크게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식물등 대신에 UVB를 사용했다면 훨씬 더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특히 자동온도 조절 장치에 의해서 연결해서 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켜놓게 되면 아주 뜨거워질 수 있죠. 우리가 모든 소라게들의 폐사 원인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잘 살던 소라게들이 한꺼번에 대량 폐사를 했다면 가장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온습도 문제일 것입니다. 온도가 오르는 것보다도 습도가 낮아지는 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는데요. UVB 등을 장시간 켜놓게 되면 바닥재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여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소라게 사육을 오래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만큼 사용하면 적당할지 이미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저 발색에 좋다든지 비타민 D 공급이 된다는 두 가지 정보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사용하기에는 이와 같은 주의사항이 뒤따른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UVB 등을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여러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UVB 등 중에서도 스팟 형태의 조명은 매우 뜨겁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요. 와트 수치 역시 비교적 낮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유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발색에 좋다는 말을 듣고 UVB 등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정 기간 사용해도 발색이 좋아지지 않게 되면 더 높은 와트를 사용하거나 더 오래 켜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습도가 낮아서 소라게가 죽기라도 한다면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원인으로 알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분들을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전 그분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추천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와 주의사항을 같이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냐는 문의가 오게 되면 그동안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잘못 사용해서 소라게들이 죽기라도 하면 그게 더 미안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UVB 외에 비타민 D를 흡수시킬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청어, 참치 등과 같이 기름진 생선에서 가장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동물의 간도 좋다고 합니다. 순대를 드실 때마다 순대 간 하나쯤은 양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달걀, 노른자, 버섯류 등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UVB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UVB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분들에게 반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아직 잘 모르는 초보분들의 입장에서 UVB에 대한 정보를 공유드리는 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기준과 주의사항 정도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